되고 있네. 지난 시간에 이제 천간의 건데 천간의 건은 5극 6합 7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극과 충의 관계는 입장의 차이다. 극과 충은 같은 건데 입장의 차이다. 극은 내가 상대를 우리 음양오행에서 극하는 것처럼 극하는 것이고 천간에서는 변화하는 것은 충은 뭐였습니까? 객체가 나를 극하는 거였다. 그죠? 이제 주체자가 바뀐 거죠. 극과 충의 관계가 천간에서는 주체자가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간의 합에 대해서는 6번째 만나는 글자가 합이 형성된다. 합에 의해서 새로운 오행으로 하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까지 이제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래서 천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5극 6합 7충. 그래서 일반 보통 이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천간에는 합과 충의 두 가지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거죠. 그 충과 극의 관계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주체가 조금 다르다. 그거만 입장만 바뀌었다. 그래서 극이라 충이라 이 표현을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천간의 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일간자의 어떤 그 보면 그 명주의 그죠 어떤 생각 천간이라 하면 기운적인 것이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현실과 이상 그죠 생각과 행동 이런 측면에서 그죠 일단은 그 천간의 합이나 충에 의해서는 이 생각에 마음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다. 그런 한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지에 천간에는 사실 그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이제 이 암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읽어 나가면 되거든요. 우리 책에는 56쪽입니다. 56, 57쪽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는 이제 현실적인 변화, 그죠? 현실적인 변화. 지지에는 사실 이 복잡합니다. 의에 보면 우리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죠. 천간에는 의에 보면 간단한 거죠. 간단한데 지지에는 좀 복잡하다. 복잡한 것이 일단 좀 합이란 것도 있고 천간의 합, 그다음에 이 형, 충, 파, 해 해서 여러 가지 또 신사할 것까지 하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학문적으로 상당한 이제 근거가 있는 것 위주로 해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할 내용은 여기 57쪽에 있는 내용 지지의 합, 지지합, 지지의 합이라 하면요. 지지합은 이제 현실적인 합이네. 천간 12개 12지의 이 합이니까, 그죠? 지지의 합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처음 책에 오였습니다. 방합이라고 해요. 육합이라고 있죠, 일단. 육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삼합이 있죠, 삼합. 세 개가 합이라 삼합. 그 다음에 방합이라는 게 있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이 암합이니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방위. 예. 제가 이거 이 합을 좀 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뭐 암합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이 명암합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이런 합의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들은 이제 지장간하고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요거만 아시면 그것은 제가 한 번만 말씀드려도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우선 요거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에 의해서 가장 기운이 강한 것은 일단은 요 방위합입니다. 방합이라 하면 뭐지? 무슨 뭐 생각나세요? 그래, 방향이다, 방향. 그러니까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글자들끼리의 합 이거거든요. 그 제가 항상 네모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은 뭘까요? 여기 그림은 그죠? 여기는 일단 방위는 뭡니까? 항상 이 동쪽이라. 그러니까
우리 오행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이었죠. 항상 먼저 시작하는 구가 이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동해, 이제 이 동쪽이고 우리 오행적으로 목이지만은 1년에 시작하는 그러한 기운이기 때문에 색깔은 우리 오초보초 했지 않습니까? 색깔로서는 이제 청록색, 푸른색, 그죠? 청록색, 뭐 푸른색, 이제 이런 것을 뜻한다. 그죠? 동쪽을 바라보는 방위. 그럼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남쪽을 바라보는 방이잖아요. 이 화의 구간이고, 그죠? 그럼 뭐 색깔로 따지면 이 붉은색 이럴 때고, 여기는 그럼 이제 이 동해 반대쪽으로 서쪽이니까 오행적으로는 이 금의 방향이죠. 금의 방향. 그다음 제일 밑에는 이제 이 수의 구간이다. 수는 이제 이 북쪽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북방, 검은색, 그죠? 이렇게 이제 이 방위가 구분된 거죠. 그죠? 이렇게 구분되는데, 자, 여기서 방위 합이라 하면 가장 이 합들 중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단단하게 뭉쳐집니다. 가장 강하다. 뭉쳐지면, 제가 지난 시간에 천간 합할 때 뭐랬으면, 합은 항상 합이라 하면 하나의 또 다른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합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방위합은 항상 그래서 방위합은 이것들 중에 가장 에너지가 강한 기운들, 동쪽에 바라보는 봄의 에너지, 그죠? 봄의 목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에너지는 이 묘라는 글자죠. 묘. 도화라 하죠. 그래서 도화, 그죠? 그다음에 남방 화국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한 글자는 뭘까요? 오화. 오를 갖다 도화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유금이라, 유금. 유. 당유자서 닭띠를 해야 돼, 유. 그죠? 그렇죠. 여기는 이 자. 그래서 자오, 묘유, 야의 글자는 도화라 해당된다. 도화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도화를 뜻한다. 그래서 도화랑, 우리 일반적으로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뭐 도화살 있니 어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그 도화에 대한 평을 의논하면, 요즘은 이제 인기를 먹고 산다 이래서, 과거에 인기를 논하면서 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예인이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 좋지 않고 폄하된 이제 그러한 어떤 직종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도화를 잘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인물이 되게 안 이뻐도 그 주변에 사람이 따라요. 그 후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물 되게 이쁜데도 보면 막 주변에 사람들이 얻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진짜로 이 좌오, 묘유 이 글자들은 굉장히 그 도화력이 강합니다. 이게 뭐 도화가 뭐냐면, 인기를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남들이 주변에서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기 없는데 따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데서 나오고. 방위합이라 하면, 자, 방위합은 몇 개입니까? 4개죠. 동서남북 4개니까 방위합. 자, 그럼 그 방위합에 있는 세 글자들은 인과 묘와 진이라는 글자 났잖아. 그죠? 인묘진 3개가 나란히 있으면, 요걸 인묘진 목국을 형성하는구나. 그래서 인묘진 방위합이 되면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목의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는 어느 구합니까?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입춘 춘분이 있는 달, 이 달이거든. 그래서 묘란 가장 각 계절의 가운데 있는 글자, 그죠? 중앙에 있는 글자. 여름은 뭡니까? 사오미니까 오화가 돼. 요게 이제 도화라는 글자잖아. 그죠? 가을에는 신유술, 그죠? 겨울에는 해자축, 이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가운데 있는 글자들은 도화라 한다. 그죠? 도화라 하는데, 야들은 주변의 글자들을 합이 되면 주변의 글자들을 끌어서
자기 에너지로 쓴다 이거예요. 요거는 목이지만 인목도 목이잖아요. 양목, 음해목, 그죠? 요거는 토였잖아요. 오행상 분류하면 진미 각 계절의 끝에 있는 거는 환절기가 포함되어 있다 해서 계절끼리 연결해주는, 그래서 변하게 해주는 토라는 성정이 그렇잖아요. 변화하게 해준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각 계절 마지막 달에 있는 글자들은 토의 오행으로 배속되어 있었는데, 합에 의해서 야들 글자를 한꺼번에 만나면 합에 의해서 토 분명히 오행상 토인데 지 하는 역할은 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러한 특성의 화예요. 근데 여기 톤지 목인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세 개가 인묘진이라는 세 글자를 만나면은 목방, 동방합 이래 합니다. 동쪽을 같이 바르는 동방합에 의해서 목의 국이란 목국, 하나의 방국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인묘진 방합에 목기가 강화되고 굉장히 목이 에너지 목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런데 제 야가 가운데 도화라는 야 글자가 있어야지 에너지가 굉장히 막강해진다. 근데 야가 없더라면, 야가 만약에 없으면 합은 합인 듯 하나 실질적으로 만나서 뭔가 진한 사랑을 못 나누듯이, 그죠? 어중쩡쩡한 관계는 뭔가 유정하지만 뭐 확실한 관계가 아니다. 이건 누굴 밀어주겠습니까? 지는 야가 있어야 밀어주거든. 목은 지 자체는 목이니까. 지 자체는 목이나 목으로 살아가지만은 야가 있으면, 묘가 있으면은 갑과 을의 목에 의해서 굉장히 힘이 목이 막강해진다고. 야는 토인데도 불구하고 묘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진토는 묘진의 방해합에 반의 방해합, 그리고 반합에 의해서 야는 의해 목의 것으로 쓰여진다. 토라는 글자들이 그래서 복잡합니다. 진인데 톤데, 그렇죠. 목으로서 쓰여져야 된다. 예, 합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라. 왜? 묘에 진, 의해서. 그렇지요. 저 이쁜 아가씨가 있으니까 그 끌려가는 거라. 나는 톤데 내 역할을 본분을 망각하고 그걸 따라간다. 그죠? 그렇게 토라는 글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토에 대해서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라는 놈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데 하나로 잘 정리해 놓으면 우리가 써먹는데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사주를 본다든지 할 때 토라는 게 오면, 이 토가 오면 굉장히 복잡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내년에 한번 볼게요. 좀 외람된 말씀. 내년에는 갑진년이거든요. 내년에. 이 지인이란 글자가 와요. 그럼 지인이란 토라는 글자가 오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거든요. 일단 뭔가 변화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럼 갑은 뭐였습니까? 갑은 우리 천간에 할 때 갑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놈이었잖아요. 피키 들고 앞장섰게 돼 따로 나라는 거 있잖아요. 새롭게 가장 먼저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래,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기존에 어떤 일을 하다가 잠시 쉬었던 사람들은 내년에 반드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 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글자를 보면. 그죠? 그런 토인데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맞다. 그건 맞고. 근데 목이란 내년에 이 운이 오는데 내 명 속에 8글자 명 속에 묘라는 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토끼띠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계명은 생이 태어난 날이 지지의 4글자 중에 여기 한 글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탁 만나서 야가 새로운 것을 변화하게, 에너지를 변화하게 해준데, 나인데 환경을, 묘라는 글자는 가진 사람들은 누구한테든지 진이라는 글자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게끔 뭔가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건데, 진이란다. 묘가 있는 글자와 만나게 되면 진은 목의 기운이 왕성하게끔 도와준다. 변화하게 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 지 본연의 일인데
내가 가보니까 묘가 있어. 그럼 묘가 뭔지는 나는 묘만 있으면 그 찰싹 붙어야 되잖아요. 묘가 도하니까. 그 찰싹 붙어가고 그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내 본연의 일은 까먹고 차보고. 그럼 묘가 선생님한테는 문서에 해당될 수도 있고 누구인데는 명예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죠? 누구한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일 돈벌이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그 일에 의한 힘을 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일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한테는 문서가 해당될 수도 있고 또 글과 학문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내한테 뭐 이름을 좀 뭐 양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 넓히 이제 내 이름을 명예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 해당되는 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다가 에너지를 실어준다 이거라. 그렇게 이렇게 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방합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글자의 세 개의 글자가 만나면 그 방에 가장 에너지가 강한 야인대 힘을 실어준다. 결국은 목의 방향이에요. 목방 그죠? 인묘지는 목방 에너지다.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글자 좌우묘유 그 도화의 글자 현대 집중된다. 그죠? 요리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저는 저거 말띠 말하는 거죠. 요거는 말띠 오 그죠? 맞아요. 정오 그죠? 정오 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정오의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은 정오 시간이에요. 그 우리가 띠로 이야기할 때는 말띠라고 하잖아. 그죠? 여기 이제 연지에서 이 사람 말띠는 오자를 씁니다. 경오 하면 앞에 말띠구나. 그죠? 임오 하면 아주 검은 말이네. 흑말. 이래. 예. 그죠? 지난 시간 말씀 한번 드렸죠. 색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55쪽에 하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 이 전달하는 대로 다 외우지는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말띠를 뜻한다. 이건 이제 도화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목방 하나 끝났고 또 그다음에 여기는 뭐겠습니까? 여기는 화의 남쪽을 바라보는 글자들끼리단 말이죠. 야의 전부 세계는 이쪽 보잖아요, 전부 다. 그죠? 같은 방향을 보니까 사오미라는 글자는 그죠? 사오미라는 글자는 화국이 형성된다. 화국. 그러면서 여기 오화잖아. 오화의 힘을 실어준다. 그리고 우리 오행적으로 이용하면 오화는 화의 대표적인 글자잖아요. 그래서 화의 힘이 막강해진다. 세 개가 만나면. 그래서 이 세 개가 만나면 화국이 형성된다. 여기는 목국이 형성되지요. 여기는 그러면 당근이 금국이 형성되고 여기는 당연히 수의 국이 형성된다는 거죠. 커진다는 거예요. 국이 커진다. 하나의 큰 덩어리로 그죠? 형성된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가운데 기운이 강한 도화에 해당되는 야의 글자한테 집중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이게 방위합이다. 그 합은 그러니까 천간에도 그렇지만은 지제도 만나서 뭔가의 에너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더라. 그죠? 예. 그러면은 저기 묘 이거 다 이런 것만 도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도화. 자, 요 도화. 이제 지지에서는 또 좀 있으면 또 역마 얘기도 나옵니다. 역마살 아시죠? 들어봤죠? 역마살 얘기도 나오고 화개살 얘기 들어보셨죠? 화개살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것들은 도화. 도화는 왜 도화를 하죠? 주변 에너지를 내 것으로 집중시킨다는 거잖아요. 지가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자연이 그래, 자연이 글자가 만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계절에 제일 앞에 있는 글자들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글자들은 뭡니까? 쟁 앞에 있는 글자는, 봄에 쟁 앞에 있는 글자는 입춘 있는 달. 여름에 제일 앞에 있는 글자는 당연히 입하가 있는 달. 가을이니까 입추가 있겠죠. 첫달. 겨울에는 입동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야의 글자들은 전부 역마살이라 역마에 해당된다.
각 기운의 초입에 있는 글자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강합니다. 역동적입니다. 그 야들의 글자들은 다 양의 글자들이에요. 양. 여기는 금수는 음이라 했나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 양의 글자들이에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에 해당되는 이러한 글자들이 네 개가 지지에 떠 있어. 그러면 전부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천지 사방으로 뛰어다녀야 바쁠 사람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역마살이다. 역마살.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방해합은 그러면 네 개의 방해합은 다 아시겠죠? 이게 이걸 방해합이라 한다. 그죠? 그럼 방해합에 대해서 질문. 또 이제 그런 것은 요렇게 야 앞에 있는 글자들은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말했는데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어차피 자기 오행이에요. 자기 오행이니까 당연히 이게 두 개는 인묘나 사오나 이것은 당연히 화죠. 요거는 그 신유는 당연히 금이잖아. 해자는 당연히 뭡니까? 수잖아요. 그런데 각각 끝에 있는 약글자는 토잖아. 오행적으로. 토지만 가운데 있는 요 글자를 만나면 가운데 있는 유를 만나면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면 지는 가운데 있는 묘를 만나면 요 토들은 토의 성정은 바꾸어주고 변화하게 해주는 게 토의 성정인데 그런데 도화에 해당되는 이 지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를 만나면 그한테 팍 꼽혀본다. 지 본 할 일을 잊어버리고 여기 완전히 몰빵한다. 그죠? 이해되시죠? 이래서 방국이 형성된다. 그죠? 자, 신유술 삼합이 됐어. 내 지지에 신유술이 쫙 있어. 세 개. 그러면 어느 오행 중 어느 에너지의 힘이 가장 강해지냐는 거죠. 당연히 금의 국이다. 금국이 형성된다. 금국이 막 강해진다. 그럼 이거는 요거는 다 이제 지지에 있는 글자들이잖아요. 자, 볼게요. 조그맣게 이제 그러면 여기 지지에 요런 붙어 요런 12개 글자가 지지에 요 네 군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 중에서는 이제 이 방위 합이 세 개 쪼름이 딱 맞아지면은 여기 이제 일단 위에 여러 대 있던 뭐 이래 만났던 그죠? 어떻게 만나지만 합은 그런데 붙어 있어야 힘이 막 강해집니다. 떨어지면 중요한 게 하나가 떨어지면은 합이라고 볼 수는 보는 사람도 있지만 힘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매일 같이 살면서 가족이 이거는 가족적인 합의죠. 가족이 매일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것과 하나가 떨어져 갖고 뭐 이민가 있다 이러면 가족적인 합의에 의해서 힘은 많이 가족은 맞지만 떨어져 있잖아. 유정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영향을 가족으로서의 뭐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래서 붙어 있어야 가장 힘이 막강하다. 그죠? 쌍둥이도 어디 나가서 싸워보셔서 둘이 한편 되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져 있으면 그래 할 수 없잖아. 마음은 같이 있지만. 이제 그러한 환경이다 이해하시고. 근데 야들의 합에 의해서는 야합이고 간에 합에 의해서는 영향을 누구한테 주노 하면 야한테 영향을 준다. 인묘진 합에 의해서 목에 국이 생긴다 않습니까? 목의 힘이 막강해진다. 그럼 이 목을 누구한테? 그래 결국 요 일간 요 명주한테 목의 기운이 막강하게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명예 이제 인묘이든 사오미든 뭐 이 하나의 방국이 형성됐어요. 형성되면 그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신유술 금국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금의 국이 이제 형성됐어, 막강해졌어. 그러면 야한테 힘을 확 실어주잖아요. 근데 야가 만약에 목이라 그러면 금극목의 상황으로 일간이 굉장히 맥을 못 추겠죠. 굉장히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또 반대로 이건 금극목 당하니까 그런 거라. 그래 약고 주고 갖고 한대. 약고 주고 갖고. 그죠? 자, 그다음 만약에 여기 이제 이 금이 같은 금이라 만약에 그럼 금이니까 새가 막 막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막 이 뭐 어디 가도 큰 소리 주겠죠. 굉장히 신강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영향을 그 명주한테
심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성향적으로도. 그죠? 이렇게 이제 관계가 주어진다. 일간한테. 그죠? 이렇게 이제 관계가 주어진다. 자, 요게 이제 이 방위합이었습니다. 방위합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데 이 세 개의 합 중에서는 방위합이 가장 힘이 막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은, 여기 1번이었고, 여기 2번, 삼합. 그죠? 삼합은, 우리 소위 뭐고, 옛날에 띠로 볼 때 네살터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살터울은 궁합도 안 본다, 보지 마라 하고, 바로 그게 이 삼합입니다. 삼합. 삼합은 네살터울이거든요. 띠로 본다면, 그죠? 네살터울. 자, 말띠는 4살씩 차이 나와. 1살, 2살, 3살, 4살. 요거 하고, 술이라는 글자. 용 개띠로 말하면 개띠죠, 개띠. 요건 말띠고, 띠로 말하면. 또, 또 볼게요. 1살, 2살, 3살, 4살. 요거는 범띠로 말하면 이 범띠죠. 이렇게. 그또 요거끼리도 보면 개띠도 1살, 2살, 3살, 4살. 요게 이제 삼합이다 이 말입니다. 요 세 개가 삼합이다. 세 개의 글자가 만나서 그죠? 그래서 4살 터울이다라고 옛날에 그래요. 우리 띠로만 볼 때 4살 터울이다. 지금은 띠로도 보지만 띠만 보는 게 중점이 아니라 지금 일치 위주로 본다. 그죠? 일치 위주로 본다. 그 일치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간이 깔고 있는 자리 일치 위주로 본다. 여긴 나의 혼이고 나의 백이다 이 말이거든요. 혼백. 여기 있는 글자 나의 주체다 이 보면 됩니다. 내 머리와 몸띠 이래 보면 되거든요. 그 혼과 백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할 때는 가장 보는 거는 과거에는 띠만 봤잖아. 띠만 보는데 띠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를 봐야 된다. 당자끼리 살잖아요. 이 조상님들끼리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조상들 저것끼리 보고 이름 맺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들 위주로 본다고 죄송합니다. 조상님들한테 저거들이라고 표현해서 그 이야기 하다 보면 여기 이제 근묘화실적으로 이 조상님들을 보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띠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들 글자만 보고 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글자들로 봐야 된다. 중심이 이동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야글자들도 보면 하나의 도화를 중심으로 했어. 그죠? 4살 터울입니다. 무조건 쫙 써놔놓으면 그러면 어느 기기인지 합의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이 세모가 딱 형성되죠.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 하나와, 그죠?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 하나와, 요 화계라, 화계. 화려한 것을 덮는다, 화계라 하거든요. 그래, 역마와 도화와 화계에 해당되는 요 세 개의 글자들이 만나서 합의한다. 그죠? 합의되는데, 그러면 합은 무조건 하나의 오행으로 밀어준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으로 밀어주겠습니까? 당연히 도화예요. 도화. 그래서 이게 도화잖아. 가운데 있는 게. 그래서 인호술 삼합 중에는 첫 번째로 인호술은 왜 화가 화국이라 하고 야가 화니까 화로 밀어준다는 거죠. 야도 화, 야도 화. 화로 밀어준다. 한 개. 그 다음에 요거는 이는 무슨 항상 야는 글자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글자예요. 하루를 치면 새벽을 지나서 새벽에 이제 막 사람들이 깨어나고 일어나야 하루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시간입니다. 바쁜 시간이거든요. 뭐 출근하고 해서 이제 이 낮에 활동하는 구간이잖아요. 또 요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봄을 시작하는 역마적 행동이고 1년으로 볼 때 야는 여름을 시작하는
그죠? 역마성에 있는 글자라 그랬습니까? 야는 또 요 세모 요 하나를 지우고 이제 또 하나의 세모를 만들겠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넷. 사유축. 이렇게 형성된다. 사유축. 삼합이 형성에 의해서 삼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도화가. 금의 것으로 몰아준다. 금의 도화로. 금의. 그래서 인호술화국이라 하고, 그죠? 사유축은 금의 국이라 하고, 금의 국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는 역마잖아요, 역마. 역마가 해당되는 사라는 글자는 그러면서 유금을 만나면. 요 말띠하고 토끼띠하고 그거는 다 도화살이 다 있어요. 도화살이 다 있냐고? 예. 그 이래서 도화를 하는 거라. 이래서. 이래서가 왜 이랬습니까, 지금? 합에 의해서 저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도화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라. 그래 도화인 나는 내가 잘나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자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요. 요게 도화살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 글자들의 특징이 보면 지 글자들로 모이게끔 돼 있어요. 합에 의해서. 아까 방해합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요 방해 인묘진 목국에 의해서는 묘라는 도화의 글자로 한테로 뭉쳐졌고 삼합에 의해서는 또 이 도화라는 글자의 중심이 모여졌거든요. 그래서 오화한테 모여진 거는 인오술이었고 범띠, 말띠, 개띠였고 그다음에 이 유금에 금을 중심으로서 뭉쳐진 것은 뱀띠, 닭띠, 소띠 요 세 개의 글자들이 저것끼리 딱 뭉치면 누구 앞으로 야 앞으로 딱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들은 도화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 결국은 12개의 글자들이 3개씩 합쳐지면은 3, 4, 12잖아요. 그 4개가 나와야 돼, 삼합이. 그죠? 그래야 딱 맞잖아요. 그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가을에 있는 글자들, 신으로 보면, 신은, 그렇죠. 신,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신자진이라 하거든요. 요렇게 이제 삼합이 형성되는 거라. 여기 4살 터는데, 여기 뭡니까? 원숭이 띠와 용띠는 쥐띠 앞으로 다 모인다. 그래서 원숭이 띠와 쥐띠와 용띠는 삼합이다. 옛날에는 띠가 맞으면 뭐 궁합도 보지 마라 하면서 그만큼 사이가 유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쥐띠 앞으로 다 모인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여러 명 뭉쳐내면 요 띠들끼리나 과거로 보면 이제 띠 이야기 하지만 요런 글자들이 요 일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서로가 있으면 그 괜히 끌립니다. 괜히 끌려요. 그런 에너지들이 있다 이거거든요. 야,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GD 야도 그래서 도와라 이 글자들이 그죠? 저거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원숭이는 역마 하나와 항상 삼합이든 방합이든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 하나와 왕지에 해당되는 글자와 그 다음에 화계 화려한 것을 덮어나가는 화계에 해당되는 글자가 그 글자들이 3개가 만나서 삼합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을에 신이 출발해서 자 진이 삼합에 의해서 요거 수니까 수국이 형성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에 삼합에 의해서 우리 아까 방북에 의해서 일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까? 이 또 마찬가지로 이 삼합국에 의해서 일간한테 영향을 준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겨울에 있는 초입에 있는 이 해수 돼지 해수는 뭡니까? 해, 묘, 미 이게 삼합입니다. 돼지띠와 토끼띠와 요거
양띠. 예. 요렇게 삼합이다. 그 옛날에는 요 띠들 세 개는 궁합도 보지 마라. 이렇게. 근데 야들 세 개가, 그죠? 요거는 역마잖아. 계절의 초입에 있는 것을 인사, 신해, 초입에 있는, 그죠? 각 계절의 초입에 있잖아요. 초입에 있는 글자들은 역마다, 역마. 이게 역마살, 역마살 하는데 원래의 개념, 12신살의 역마살 개념도 있지만은, 그것도 나중에 하겠지만, 요 글자 자체가 역마성이에요. 역마. 근데 음양으로 볼 때 야는 또 목의 양이고, 야는 화의 양이고, 야는 금의 양이고, 야는 수의 양이고, 다 양이로. 그래서 양의 것들은 어떻다? 움직이기 시작함이고 역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 글자 두 개만 있어도 벌써 굉장히 그 사람은 굉장히 역마기가 있다. 이래 보시죠. 그게 역마기가 있다는 게 뭔 말이가 하면 굉장히 활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합은 하나가 해묘미는 목에 국으로 만들어지고, 아까 여기처럼 방금처럼 앞에 요거는 수예요. 수. 해는 오행적으로 보면 수. 그죠? 요거는 목이잖아. 요거는 토잖아요. 오행적으로 보면 우리 그죠? 근데 각기 다른 것끼리 요래 만나서 목의 오행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토화에 해당되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나가면 이 해라는 글자는 지가 겨울에 초입에 있는 글자지만은 추운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글자지만은 야는 목의 기운을 보면 이 목이잖아. 나무를 보면 환장한다, 가구죠, 뭐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나무를 그 미래적으로 그냥 굉장히 미래만 뒤로 뛰는 게 아니거든. 말 궁디 때는데 뒤로 뛰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잖아. 말 궁디 때면 앞으로 막 총알이 튀어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이 글자들은 굉장히 앞으로만 본다. 앞만. 그만큼 역동적이다. 해라는 글자는 목으로. 그죠? 요는 신은 뭡니까? 지는 금이잖아. 금이면 요는 뭡니까? 이 수잖아. 그럼 수로. 그죠? 요 산은 지는 화잖아. 화지만은 유는 금이잖아요. 그 금으로. 그죠? 또 요거는 얘는 지금 목이잖아. 야는 화잖아. 화로. 좀 더 미래를 보고 뛰어나간다. 그죠? 이렇게 뛰어나간다. 근데 야토들은, 여기 있는 토들은 전부 다 보면은 토의 성정, 기본적으로 성정은 변화하게 한다. 그죠? 변화하게 한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변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변화한다 하면 해묘미의 이 지지 12글자들의 기본적인 운동성은 자, 이 삼합의 운동성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삼합의 운동성으로 움직인다. 해묘미래, 해가, 여기 이제 이 12우선에 가면, 목은, 이거 목이잖아요. 목은 여기서부터 목으로 슬슬슬 넘어가잖아요. 그죠? 목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미 목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목이 내한테 재물이다. 목이 내한테 문서다. 만약에. 그죠? 목이 나한테 재물이 제일 와닿잖아요. 그래, 재물을 말씀드릴게요. 목이 내한테 재물이다. 그럼 이 재물의 싹은 어디서부터 피노? 이 말입니다. 갑자기 목이 와서야 툭 재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목을, 재물의 운동성을, 재물을 만드는 운동성을, 여기가 재물이 가장 큰 것이고, 그죠? 이 큰 것을 씨앗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 때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재물일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재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이게 재물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명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운동성은, 가장 강한 오행의 운동성은 오행의 대표적인 글자들이거든요. 목의 대표적인 글자 묘, 수의 대표적인 글자, 그죠? 도화 글자들이니까. 금의 대표적인 글자, 여기 화의 대표서 수잖아.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을 만들기 위한 출발은 이미 그 전 계절에 입동에서부터 새싹이 피어난다는 거죠. 새싹이. 여기 새싹.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제 수는, 이 수는 어디서부터 오겠노? 그 4년 전부터 출발해야 돼요. 4개월 전부터 와야 돼. 내가 꽃을 피려면, 내가 여기에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하면 언제부터? 세상 봄부터, 잎목부터 펴야 되는 거죠.